안녕하십니까.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임정혜입니다. 오늘은 불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2부 불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활약상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알아보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나오신 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상담사 강영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불교여성개발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강영자입니다. 네, 불광사 황희숙 상담사님. 반갑습니다. 불광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황외숙입니다. 네, 봉은사 윤미록 상담사님. 네, 안녕하세요. 봉은사 상담사 윤미록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2017년도 불교여성개발원 생명존중운동본부장을 할 때 교육을 받으시고 세 분 모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가 되셨지요? 네. 그래서 더욱 반가운 것 같습니다. 강영자 상담사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서 알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불자분들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는데요. 좀 소개해 주십시오. 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아주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연명의료 결정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내지는 여러 가지가 아주 쉽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여드릴 자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가 현재 우리나라에 1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예.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등록기관과 의료기관 찾기를 찾아보시면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서울 지역에서는 한국불교여성개발원과 조계사 가피봉사단이 있어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 불교여성개발원과 가피봉사단 저도 자랑스럽습니다. 황혜숙 상담사님,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취지는 무엇일까요? 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우리나라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자신의 향후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강할 때 작성하는 의미는 참 중요한데요. 즉, 잘 죽기를 원하면은 역설적으로 잘 살고 싶고, 또 우리 불자는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불자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네, 그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군요. 네. 윤미록 상담사님, 네. 그 의향서를 작성할 때 어떤 준비물이 있는지 그 작성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해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등록기관 상담소로부터 모든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작성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언제나 변경하거나 철회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고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는 경우 작성 후에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신분증을 갖고 오셔서 직접 작성하셔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철회도 가능하다는 거, 요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여러 불자를 위해서 짧게라도 황혜숙 상담사님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어떻게 받는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영자 선생님께서 의향서를 받으러 오신 분으로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때문에 방문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불광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
항매숙입니다. 자, 그럼 신분증 가져오셨어요? 신분증이 예. 있습니다. 신분증,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있습니다. 여기 쓰실 수 있죠? 예, 제가 작성하겠습니다. 말기에 호스피스 이용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네, 이용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호스피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네. 네. 그럼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설명사항이 6개 항이 있거든요. 네. 보면은 첫째, 연명의료의 사용 방법 및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등록기관의 폐업, 휴업 및 지정 취소에 따른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요 설명을 이해하셨으면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하셨으면은 요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는 것을 날짜와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사인도 하세요. 네. 혹시 가족이나 보호자분이 열람하실 수 있도록 하시겠는지요? 예, 열람 가능으로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상담사 항매숙 이름을 적겠습니다. 네. 한 장으로서 이제 다 작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이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8조에 따라서 이와 같이 내용을 직접 작성하였으며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경우 연명 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작성일과 작성자 성명 쓰시면 됩니다. 네.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작성했다는 게 증명서나 뭐 이렇게 제가 발급받는 게 없는지요?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제가 등록을 하면은 선생님께로 문자로 그냥 등록되었다는 것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 사항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전달되어서 이후 만약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의사 선생님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 의사다 보니 연명의료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착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해를 초기에 많이 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항암제 사용입니다. 내가 항암제 치료를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셔서 항암제의 체크를 안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말기 상태, 우리가 항암의 치료 효과가 없는 상태일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전신 상태 저하로 인한 신기능이 저하된 투석에 관한 것, 임종기를 포함해서 혈압이 떨어졌을 때 혈압 상승제의 사용, 또 출혈에 대한 수혈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매우 저하될 때는 체외 생명 유지술, 에코모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연명 의료 종류 등이 있습니다. 강영자 상담사님, 네. 그 시절 어떤 마음으로 상담사가 되셨는지요? 네. 저는 의료인으로서 병원에 오래 근무를 하면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의 중요성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해서 상담사가 되는지도 몰랐고, 불교 여성개발원이 불교 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다 해서 제가 우선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의향서 작성을 불자 도반들께서 어떻게 잘해 주시나요? 네, 홍보가 많이 되어서요. 미리 이거에 대한 취지를 알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자식들에게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사전에 건강하게 살아있을 때
내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요즘은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이 짠한데요. 어머니, 아버님 마음으로 왜 이렇게 힘든 결정을 자식한테 미루나 그런 마음이 전해집니다.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윤미록 상담사님, 네, 상담사뿐만 아니라 봉은사에서 지장상조회에서도 활동하신다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시나요? 네, 봉은사 지장상조회는 20여 년 전부터 조직되어서 우선 연불과 목탁 교육을 1년 받고 신도님들이 원하시면 장례식장, 병원 등에 가서 시달림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필요한 목탁이나 연불 이런 교육을 받으시고 만약에 이제 본인이나 아니면은 가족들이 임종하실 때 그 장소에 가서 시달림을 해주시는군요. 네. 여기에서 그 봉은사뿐만 아니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연불자원봉사단, 조계사 연화부, 불광사 연화부, 포교사단, 연불 포교팀에게도 찬탄의 박수를 같이 보내주시지요. 강영자 상담사님, 사전연명 의료용서 작성과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게 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 시어머니께서 지금 연로하신데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에 가셨는데 사전에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기관지 삭감 같은 거 안 하시고 괜찮아져서 퇴원하셨는데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예, 다행입니다. 가족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해보셨군요. 네. 네. 윤미록 상담사님, 코로나 전국으로 활발 활동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코로나 전국으로 활동을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문제가 풀리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대한 알림 활동으로 시작으로 도반들에게 적극적으로 받으며 봉사활동할 계획입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예. 강영자 선생님, 네. 불교여성 개발원도 앞으로 어떤 교육 활동의 계획은 짜고 계시지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줌으로 상담사 교육은 끊임없이 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이트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교육을 받아서 상담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불자 여러분 관심을 갖고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신 세 분들은 젊어 보이시지만 연세가 꽤 드신 열혈 불자십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젊은 분들이 나와야 된다고 좀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재차 꼭 나오셔야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려서 나오셨는데요.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젊으신 불자분들께서 이 세 분의 말씀을 듣고 아마 가슴속 울림이 클 거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세 분들께서 각 단체의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상담사님께 화이팅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불교여성 개발원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상담사 화이팅! 화이팅! 불광사 사전연명 의료 의향사 상담사 화이팅! 화이팅! 봉은사 상담사 화이팅! 화이팅! 세 분 모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기 환자와 그 가족들을 따뜻하게 공감해 주시고 그들이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자가수 주병선입니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건 이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어떤 절차로 하면 되는지 스스로 결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고 있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상담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자가수 장미화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본 사람은 잘 알 거예요.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때 정말 막막하죠?
그래서 건강할 때 미리 결정해 놓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가 있습니다. 불필요한 연명 치료를 받고 싶지 않다면요, 전문 불자 상담사와 상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불교 여성 개발원 원장 김선옥입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상담사 여러분, 이번에 교육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도반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중요함을 잘 알려주시고 또 연명 의료에 대한 스스로의 결정을 선택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팀에서 봉사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의 마지막 임종을 맞는 시간은 한 생명의 끝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소중한 시간에 보현보살의 자비행을 실천하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불자 상담사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전입니다. 우리 불자들이 삶을 되돌아보고 아름답게 회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을 상담해 주시는 상담사 여러분들인데요,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분들은 보현행자이십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과 좋은 인연이 되도록 큰 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교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2부 불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사의 활약상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알아보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연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김진여심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행복나눔 가피봉사단 상담사 김진여심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유인숙 상담사님.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상담사 류인숙입니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호스피스 완화센터장 김도연 교수님.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혈액조항내과 의사 호스피스 완화의료 센터장 김도연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진여심 상담사님, 조계사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행복나눔 가피봉사단은 대한불교 조계종 조계사의 봉사자들이 모여 2018년에 설립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NPO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 종로구청에서 어려운 이웃을 소개받아 진행하는 집수리,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 방문 진료 서비스, 문화재 지킴이, 긴급 재난 지원 등 종로구에서부터 서울시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예,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작성뿐만 아니라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이렇게 조계사와 종로구청이 함께하는 그 봉사의 모습, 인상적이고 참 좋습니다. 유인숙 상담사님, 수고스러운 이런 활동을 왜 하실까요? 19세 이상 전 국민이 건강할 때 직접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의 삶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의미가 매우 큰 결정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딱 한 장입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은 매우 커요.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작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씀으로써 나 자신은 물론 내 가족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진여심 상담사님,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교육 등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네, 조계사 제26대 신도회에서 사전연명 상담사 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2021년은 비대면 온라인 교육 희망자에 한해 진행하고 있으며 대면 교육이 가능하게 되면 2회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홍보교육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이 좋아지면 행복나눔가피봉사단과 협약되어 있는 복지관 위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계속 이어서 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상담사가 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서 어떤 교육을 받으시면 될까요? 먼저 저희 같은 등록기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해서 등록기관에 가입을 하신 후 소속된 등록기관의 안내에 따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시행하는 등록기관 종사자 기본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기본교육은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료 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주최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여러분들도 멋진 상담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상담사인데요. 멋진 후배 상담사님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유인숙 상담사님, 이런 봉사활동이 나중에 임종기에도 스스로의 임종기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이죠. 저 개인은 물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신 모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되십니다. 네.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은 임종교육을 3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얘기 나눴었는데요. 임종교육의 이유와 내용, 또 이제 교육을 받으신 어떤 후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주시지요. 2016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불교는 죽음과 가장 가까운 종교예요. 그래서 웰다잉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2017년부터 19년까지 매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2017년 운영한 보람 있는 삶 아름다운 마무리 프로그램입니다. 노년에 따른 질병, 안티에이징, 웰다잉에 대한 기본 인식, 잘 산다는 것의 의미, 나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토종의 임종론, 여러 종교에서 바라본 죽음, 임종 간호와 가족 돌봄, 가정에서 맞이한 죽음과 가족의 대처, 재산 관리 및 가족 간의 원만한 문제 해결 방안, 이렇게 모두 12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임종혜 교수님께서도 임종 간호와 가족 돌봄이라는 주제로 강의해 주셨죠. 그때 너무나 인기가 좋으셨어요. 정말 좋은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불교연구원 이사장이셨던 김종화 의학박사님께서는 임종실 마련 및 재택의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 강의를 들으시고 불자님들께서 많이 감명 깊었다, 의의가 있었다 이렇게 많이 말씀해 주셨죠? 네, 반응이 너무나 좋았어요.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한 죽음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며 매우 고마워했습니다. 그 임종에 가까운 도반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까? 네, 가족은 임종자와 함께 생활해 오는 동안 행복하고 즐거웠던 순간을 얘기해 드립니다. 엄마, 저는 엄마 딸이어서 매우 행복했어요. 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가족과 임종자가 함께 울지 않고 정성을 다해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해 드립니다. 임종을 잘 하셔야 내생을 잘 받는다는 것을 가족들은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김도연 센터장님이랑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요것이 어떻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건강한 상태였을 때 작성하는 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인데요. 만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을 하고 본인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게 되었을 때 작성을 하는 바에 대해서 잠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서식을 작성하는 게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은데,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는 담당 의사 1인이 확인을 거쳐서 연명의료 중단을 시행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환자가 본인이 의식이 없을 때는 담당 의사 1인과 해당 분야 전문의 1인이 같이, 그러니까 즉 의사 2인이 필요한 거죠. 의사 2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확인 절차를 걸쳐서 연명의료 중단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셨다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필요가 없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건강할 때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미리 세워놓는 게 매우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고 본인이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게 될 때는 바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서식을 작성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환자의 가족들이 평소에 환자가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의향을 밝혔으면 서식 11호가 필요한데, 그때는 가족 2인의 확인 및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어떠한 의사도 추정할 수 없을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모든 가족들이 이에 대한 확인과 사인을 걸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앞서 보셨던 상담사분들이 정말 귀중한 그런 자원이 됩니다. 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시고 그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 오셨을 때 의식이 있을 때 없을 때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지 않으시고 의식이 있는 상태로 오시면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쓰지 않으시고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오셨을 때는 직계가족의 동의하에서 연명의료 중단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센터장님,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나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생긴 의미나 중요성이 있을 텐데요. 소개해 주십시오.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저희 의료계에서는 1997년도 보라매 사건이 있고 2009년도에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커다란 사건에 의해서 더욱더 이제 사회적인 관심이 증폭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대통령 직속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이제 발족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 수많은 이제 학교와 관련 유관된 단체들이 여러 합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들으셨다시피 2016년도 2월 달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그다음에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법률, 일명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제정 이후에 저희 이제 의료진 및 환자들이 정말로 무의미할 수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의료 행위들에 대해서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것에 대한 법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양내과 의사니까 암 환자의 예를 들면 저희 국내 암 환자 5년 생존율은 거의 70%에 달합니다. 이는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의료적인 어떻게 보면 훌륭한 성과일 수도 있지만, 반면 정말 모순적으로 이는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
결국엔 저희가 이제 이런 질병을 갖고 생애 마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호스피스 완화 의료는 정말 낯선 의료진 아니면 뭐 차가운 병실, 중환자실 이런 데서 맞는 마무리가 아닌 가족과 더불어 본인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호스피스 팀원들이 총체적인 노력을 다해서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에서 맞이하는 마무리를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 와서 환자와 보호자가 어떤 생각으로 의미 있는 날을 보내야 될까요? 너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제가 의사로서 정말 꼭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대부분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처음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 오면 매우 우울해하고 마음을 잘 안 열어요, 처음에는. 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예견되는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삶의 고통이 언제까지 그렇게 지속될지 너무나 불안하거든요. 근데 저희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는 그 과정을 미리 막 억지로 연장하거나 아니면 그 고통을 일찍 끝내드리려고 뭔가 애쓰거나 이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환자는 정말 본인의 마무리를 잘 할 수 있게 고통을 덜어드리는데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가족에게는 그 시간 동안 환자를 중심으로 모든 용서, 화해, 사랑, 여러 가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고, 정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호스피스 완화 의료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센터는 제가 전국적으로 찾아봤지만 많지 않습니다. 센터장님으로서 앞으로 계획과 불자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 말씀해 주십시오. 종단 내 대학병원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유일합니다. 또한 사전 연명의료의향소와 연명의료 계획서에 불자로서 불교적인 해석을 가지고 본인이 그 지침을 따르고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불교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정말 발전하고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더 활발해지기를 발언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 불교 내에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도 더욱 발전되기를 바라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전국 방방곡곡에 불교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가 생겨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진여심, 유인숙 상담사님께서도 마무리 말씀 나눠주십시오. 네, 불자들께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미를 통해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기회를 얻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네, 불자님들께서는 임종 과정에 계신 분과 함께 있을 때 정성을 다해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불교연구원의 앞으로의 임종교육도 제가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불자 사전연명의료요양서 상담사님들, 호스피스 완화의료센터에 있는 의료진 분들께서 불자 도반들께서 부처님 자비강명 속에 임종하시게끔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 거를 알려드려서 즐겁고 보람찼습니다. 세 분께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모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